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감미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설탕을 끊으라고 했는데 아이들 멸치볶음 해주실 때나 불고기 양념 등을 하실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죠? 그래서 오늘은 천연 감미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감미료들은 혈당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높으면 염증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감미료는 혈당을 잘 올리지 않는 것으로 골라야 하는데요. 특히 음료수나 유제품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과당은 정말 안 좋거든요. 과당은 노화와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최종 당화산물 AGE를 설탕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만들어낸다고 해요. 물론 설탕도 AGE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과당은 정말 심각합니다. 또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가 가능한데 빠르게 흡수돼서 중성지방 TG를 만들어냅니다. 난 술을 하나도 안 먹고 고기도 잘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생기고 간경변이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모두 중성지방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나 포도당,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중성지방 TG로 전환시키거든요. 중성지방은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치매 등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설탕보다 더 빨리 중성지방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과당이에요. 시판 제품에는 설탕이나 과당, 인공감미료가 전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몸이 아파서 몸을 건강하게 바꾸시려면 시판되고 있는 음식, 외식도 당분간 끊으셔야 해요. 평생을 끊으라는 말은 저도 못해요. 근데 치료 중이실 때, 해독 중이실 때만이라도 확실히 끊으신다면 많은 것이 달라지실 거예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감미료로 꿀이나 아가베 시럽, 코코넛 슈거, 사탕수수 원당, 메이플 시럽 등으로 눈을 돌리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가베 시럽도 사용하고 코코넛 설탕, 사탕수수 등을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시럽들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꿀을 살펴볼까요? 꿀은 설탕보다 칼로리도 높고 보통 포도당 40, 과당 40%가 들어있어요. 둘 다 혈당을 많이 올리고 인슐린도 많이 만들어내서 나쁜 건 마찬가지인데 꿀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미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설탕보다 흡수가 더 빨라요. 즉, 혈당을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꿀에는 정제 설탕에는 안 들어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채소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아가베 시럽은 과당이 90%나 됩니다. 당지수, 즉 GI 수치가 낮지 않냐고요? 혈당 증가 속도가 느릴 뿐 이것도 역시 혈당을 올립니다. 또 과당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중성지방과 최종 당화산물 AGE를 많이 만들어내서 염증 물질이 크게 증가합니다. 머릿속 깊이 과당은 안 돼!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설탕으로 각광받고 있는 코코넛 슈거는 미네랄과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당 지수도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코코넛 슈거는 삼류질인 이눌린이 들어있어서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키지만 설탕과 칼로리는 같아요. 또 자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자당은 설탕의 원료로 역시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즉, 말만 다르지 자당이 설탕이란 말이죠. 코코넛 슈거가 이눌린 때문에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GI 수치가 낮은 편이지만 칼로리가 높아 다이어트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과당이 들어있어 해독을 하실 때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인공 감미료는 많이 먹게 되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를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요. 인공 감미료는 미네랄 흡수를 저해하기도 하고 소화기, 신장, 간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근데 아스파탐, 스크랄로즈, 사카린, 소르비톨 같은 인공 감미료는 여기저기 식품 첨가물에 사용되기 때문에 밖에서 뭔가를 사 먹는다면 그걸 피하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거의 밖에서 매일 섭취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서 요리할 때마저 이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집에서도 역시 설탕은 쓰지 마세요. 설탕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설탕은 그냥 버리세요. 저는 몇 년 동안 저희 집에 설탕이 없었어요.
그럼 약사님은 멸치볶음도 그냥 볶아서만 주시냐고 물어보시겠죠? 아니요. 저도 감미료를 씁니다. 베이킹도 하고요. 그러니 감미료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혈당이나 칼로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좋은 감미료라도 저는 감미료 자체를 적게 써요. 기본적으로 베이킹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쓰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쓰는 감미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전 혈당을 올리지 않고 칼로리가 비교적 낮은 천연 감미료를 쓰고 있는데요. 몽크 프루트 스위트너, 에리스리톨, 프락토 올리고당, 코코넛 슈거, 알룰로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쓰지는 않지만 천연 감미료로 알려져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스테비아가 있죠. 스테비아는 말토덱스트린과 같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말토덱스트린은 당지수가 설탕보다 훨씬 높으므로 같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은 사시면 안 돼요. 스테비아만 들어있는 걸 사셔야 해요. 스테비아가 몸속에서 대사되지 않아 혈당을 올리지 않는 건강한 감미료로 알려져 있는데 강한 단맛과 함께 쓴맛이 많이 나요. 제가 입맛이 이상한 건지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2번 사서 2번 다 못 쓰고 버렸어요. 그래도 맛에 예민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스테비아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에리스리톨이에요. 에리스리톨은 포도당을 발효한 당 알코올인데 혈당이나 인슐린을 올리지 않고 칼로리도 없어요. 근데 입자가 크고 잘 안 녹아서 베이킹할 때 넣으면 서글서글한 씹는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화한 맛이 나서 치즈케이크 만들 때는 괜찮은데 다른 곳에 넣으면 미묘한 맛이 살아있어요. 예민하신 분들은 쓰기 힘드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몽크 프루트이에요. 에리스리톨에 비해 잘 녹고 화한 맛도 덜해요. 몽크 프루트 스위트너는 칼로리도 없고 혈당도 올리지 않아요. 다른 감미료에 비해 베이킹하기 좋은데 입맛이 예민하면 이것도 화한 맛이 느껴지긴 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에리스리톨과 몽크 프루트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에리스리톨의 화한 맛이 역시 느껴지지만 에리스리톨 100%로 된 제품에 비해서는 맛이 순한 편이에요. 설탕의 당도와 비슷해 같은 비율로 사용하시면 돼서 편리하기도 하고요. 에리스리톨을 쓰시는 것보다 전 이걸 추천해요. 가격도 비슷하고요. 네 번째는 프락토 올리고당이에요. 프락토 올리고당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증식시키는데 살찌는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날씬균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몇 달 전에는 방송에서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나와서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건 혈당도 올리고 칼로리도 있는 편이에요. 정확한 자료 조사를 위해 저를 대상으로 2번 실험을 해봤는데 30g을 먹고 30분 후에 혈당이 30 정도 상승했어요. 지금은 제가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난 상태라 30g을 먹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탄수화물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저탄수화물식 초기에는 30g 먹었더니 갑자기 늘어난 인슐린 때문에 식욕도 폭발하고 배고픔도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프락토 올리고당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장 건강을 위해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5번째, 알룰로스예요. 사실 알룰로스는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과당을 효소 처리해서 만드는데 효소 처리할 때 사용되는 미생물이 유전자 조작된 것이라는 건데요. 유전자 조작했지만 그 미생물이나 효소가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고 알룰로스가 일반적으로 몸에 들어가서 대사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좀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불안하네요. 그렇지만 알룰로스가 혈당도 안 올리고 칼로리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감미료에 비해 설탕과 가장 비슷한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전 꼭 필요할 때는 이것도 가끔 씁니다. 알룰로스도 100%인 것도 있고 올리고당과 섞인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목적에 맞게 사셔야 해요. 6번째, 자일리톨의 원료 물질인 자일로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사용하지는 않는데 자일로스도 흡수되지 않아서 칼로리도 적고 혈당도 거의 안 올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판매되는 자일로스는 설탕과 다 혼합되어 있거든요. 뒤에 성분표를 보면 설탕이 대부분이고 자일로스는 조금만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래도 설탕을 쓰는 것보다는 설탕 흡수를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항상 감미료를 사실 때에는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감미료도 장단점이 있고 맛도 설탕과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건 못 먹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코코넛 설탕이 과당이 들어있지만 저도 쓰긴 하고요. 알룰로스도 찝찝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설탕과 비슷한 맛을 내서 쓰기도 합니다. 프락토 올리고당도 칼로리가 있고 혈당도 올리지만 필요에 따라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감미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설탕과 맛이 똑같은데 혈당도 전혀 안 올리고 칼로리도 전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제품은 없더라고요. 허탈하시죠? 근데 제가 추천해드린 감미료는 적어도 설탕이나 과당보다는 좋거든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단맛을 끊는 거예요. 칼로리가 전혀 없는 감미료를 입에 대기만 해도 뇌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인슐린 분비가 증가한다고 해요. 단맛을 끊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조금씩 줄여보시고 더 나은 감미료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건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미료에 대한 장단점과 좋은 감미료를 최대한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보셨으면 실천에 옮기셔야겠죠? 설탕 반드시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제 방송을 들으시면 건강해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